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어공학은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에만 출제되고요. 전기산업기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산업기사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분야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전기공사산업기사에서 전기응용이라는 과목이 있죠. 거기에서 이 제어공학의 일장이 그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응용 부분에 나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1장 정도만 공부해 주시면은, 그 공사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어공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나 유의사항 한번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제어공학은 있죠. 가장 어려운 학문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어공학이 더 어렵습니다. 자기약이나 기기나 이런 것들보다.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도 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로 이론은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회로 이론에서 간혹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쉽다기보다는 문제 자체 푸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관연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중복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힘 닿는 데까지 이해는 해보시되 만약에 안 된다.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만 이론을 건너고 문제 푸는 방법만 혹은 문제 푸는 방법도 모르겠다. 그러면 답만이라도 외워주시면 우리가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라고 해서 회로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입니다. 근데 제어공학이 공부만 하셨다고 하면 제어공학의 회로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문제 답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회로보다는 제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회로 열심히 해서 회로 10문제 맞춰야지 이렇게 하시면 꽈락이 납니다. 그래서 제어가 어떻게 보면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맞출 수는 어렵습니다. 근데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제어공학 시작하시기 전에 회로 이론을 혹시나 그런 분 많이 없으시지만은 회로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회로 이론의 라플라스 부분과 과도 현상에서 전달함수 부분이 있죠. 회로 이론의 마지막 부분 3장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즉, 이 제어공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회로 이론의 마지막 파트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기초적으로 알고 이 제어공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기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강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실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합격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기하고 연관을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왜? 필기에서 필기 한 번 합격하면 실기 6번 시험 치는데 6번 다 떨어지세요. 그리고 또 필기 보십니다.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실기를 이렇게 계속 회로 이론 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하면서 강조를 드렸는데 다행히나마 제어공학은 실기와 연관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8장 가시면 시퀀스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실기와 연관이 있는데 이 실기 공부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어공학 시퀀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조금만 기초 정도만 알고 실기 공부 들어가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어공학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려운데 포기는 하지 마시고, 회로 이론을 많이 이겨내셨으면 제어공학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제어공학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자동 제어계의 개요가 있습니다. 자동 제어. 우리가 제목이 제어고요. 제어공학이고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어공학에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제어에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름을 오픈 루프 그다음에 클로즈 루프 영어로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할 때도 있습니다. 개회로 그다음에 폐회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회로가 열렸다, 회로가 닫혔다는 건데
얘는 우리가 실제로 제어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제어는 폐회로 제어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교재 그림이 있죠. 개회로는 내가 입력이 되면은 우리가 회로에서 하던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여기에 전달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은 전달함수 거쳐서 그냥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까라면 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개회로가 됩니다. 개회로. 오픈 루프. 예, 오픈 루프고요. 폐회로는 뭐냐면 입력이 들어갔다. 예, 전달함수가 됐다. 출력이 나오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내가 입력이고 전달함수고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출력이 안 나왔을 경우 어떻게? 야 이거 안 돼 다시 보내. 해서 다시 이렇게 회로가 닫혀 있다는 거죠. 맞죠? 루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폐회로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어공학이라고 하면은 이 폐회로 뭐냐?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피드백해서 원하는 값이 될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제어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회로는 그냥 입력은 출력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냥 입력은 출력은 나오는 거고 폐회로는 원하는 출력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바꿔시키는 겁니다. 네, 돌리는 거예요. 뭡니다? 1번 개회로 제어계, 개회로 제어계 오픈루프 컨트롤 시스템으로 시퀀스 제어로서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시퀀스 제어 8장 있죠. 8장에서 제가 시퀀스 제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므로 제어 동작의 출력과 무관하고요. 시퀀스 제어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1장은 개요지만 2장부터 7장까지 하는 건 있죠. 전부 다 폐회로 제어계로 보시면 되고 개회로 제어계는 우리가 시퀀스 제어계로서 피드백 이런 게 없어요. 시퀀스 제어계로서 개회로에 해당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 개회로 제어계의 특징입니다. 얘는 보면 딱 보시면 뭐예요? 간단하고 가격도 쌀 겁니다. 맞죠? 그런 것들이에요. 제어 시스템이 가장 간단하면 설치비가 싸다. 네, 싸다. 그 다음 제어 동작 출력과 관계가 없어 오차가 많이 생기고 이 오차를 교정할 수가 없다. 예, 교정할 수가 없다. 우리 오차가 뭐냐면 이 부분은 오차라 그래요. 출력과 입력이 요 차이 있죠. 입력이 얼마인데 출력이 얼마다 요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를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장의 폐회로 제어계인데 폐회로 제어계는 요 뒷페이지 그림이 있습니다. 뒷페이지 그림인데 일단 피드백 제어로서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피드백 제어계로서 출력이 목표값과 일치하는가를 비교해서 우리가 출력인데요. 이 입력을 우리가 목표값이라 합니다. 원하는 목표값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것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이에 비례하는 정정 동작을 신호를 제어계로 보내 오차를 수정하도록 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검출부와 비교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출부와 비교부가 있는데 즉 개회로 제어계와 폐회로 제어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기 피드백에 의해서 피드백에 검출부와 비교부가 있는 것. 이것이 개회로와 폐회로의 가장 큰 차이가 되고요. 그래서 폐회로 제어계의 장점. 외부 조건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왜? 외부 조건이 변하더라도 피드백을 시키니까 피드백 시켜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부분의 성능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하는 값을 얻을 때까지 피드백 시키면 됩니다. 지역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목표값을 정확히 달성할 수가 있다.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우리가 비교부와 검출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피드백을 시키기 위해서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설비에 일부의 고장이 있어도 전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 하나만 봐도 그래픽에 문제가 있든지 파워 문제가 있든지 이런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폐회로 제어계인데 여기 뒷페이지를 보시면 폐회로 제어계의 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는 있죠.
일단 일장을 공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론을 싹 공부하시잖아. 이론을 정말 FM에서 모두 외워서 공부하시면은 문제는 웬만한 거 다 풀려요. 웬만큼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럼 여기 이론을 만약에 외우기 어렵다 하시면은 뒷부분에 있는 문제를 모두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적은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문제는 꽤 되는데 여기에는 이론을 모두 숙지하시는지 아니면 이론을 건너뛰고 문제만 싹 숙지하시든지, 만약에 이론을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문제 보는 것보다는 이론이 낫겠죠. 이론을 공부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공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은 이 그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목표값이 들어갑니다. 목표값.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에어컨의 방에 목표를 25도씨, 25도씨로 목표를 잡았다는 거죠.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목표값에 대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기준 입력 신호가 들어간다. 기준 입력 신호. 얘를 기준 입력 신호 혹은 설정부라고 그래요. 설정부. 설정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값은 25도입니다. 전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목표값 25도에 대한 전기로 봤을 때 얘가 1A다. 전류 1A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전기 이런 기준 입력으로 변환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기준 입력 신호에서는 기준 입력이 들어가겠죠. 예. 입력이 들어갑니다. 예. 보세요. 그럼 기준 입력에 대해서 그만큼의 동작 신호가 되죠. 동작 신호. 얘는 우리가 나중에 오차라고 하는데요. 오차만큼 우리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절부가 들어가면 조절부. 그 다음에 조절, 조작. 조절부와 조작부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제어 요소라고 그래요. 제어 요소. 제어 요소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1A에 대한 동작 신호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에어컨은 뭐예요? 에어컨은 안에 모터가 들어있죠. 그러면 그만큼의 실제 1000rpm만큼의 모터가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1000rpm만큼 회전한다 그러면 조작부에서 뭐가 나온다? 바람이 나오죠.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어 요소,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제어 요소라고 하는데 이 제어 요소에서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작부에서 나간다고 해서 조작량이라고 합니다. 조작량. 네, 조작량. 그럼 바람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바람이 어디로 간다? 방으로 가죠. 맞죠? 방으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제어하는 대상이 어디냐 해서 제어 대상. 그래서 얘를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가냐면 여기에서 제어량이 나가는 제어량. 제어 대상에서 제어량이 출력이 되는데 얘가 최종 출력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방의 온도예요. 온도. 방의 온도인데 만약에 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되돌려 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앞에서 했죠? 여기에 뭐가 된다? 검출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검출부. 검출부.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출력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검출을 하는 겁니다. 검출해서 만약에 25도인데 여기 24도다. 그럼 25도는 24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도의 차이가 나죠. 그만큼의 다시 동작 신호를 발생해서 조절부, 조작부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원하는 25도가 나올 때까지 검출을 해서 이것을 피드백을 돌리는 거예요.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제어기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어 대상까지 아니고요.
요까지 우리가 제어장치라 그래요. 제어장치. 제어장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있죠.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목표값이 들어갑니다. 목표값은 우리가 원하는 건데 25도란 정지되어 있는 25도 값을 우리가 목표값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 입력 신호가 변형되고요. 기준 입력에 들어가면 이 동작 신호라는 것은 출력과 입력, 기준 입력 사이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기준 입력과 제어량의 차가 동작 신호예요. 그 동작 신호만큼 뭐냐? 조절부, 조작부, 이 제어 요소를 거쳐서 조작량이 나가면 그 조작량이 제어 대상 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보시면 여기에 제어 대상에 직접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외란이라 그러는데 외부 영향을 얘기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창문. 누가 에어컨 틀어놨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제어 대상에. 그러면은 이것을 고려가 돼야 되죠. 맞죠? 창문을 열었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전체 폐회로 제어계의 구성이 되는 건데 요 놈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용어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용어 정의에서 목표값. 다시 봅니다. 목표값. 입력값으로 피드백 요소. 피드백이랑 우리 이걸 얘기해요. 루프를 도는 거 있죠? 이것을 말합니다. 피드백 요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서. 기준 입력 요소를 우리가 설정부라고 합니다. 뭐냐? 목표값에 비례하는 기준 입력 신호. 보통 전기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 신호. 페로프에 직접 페로프예요. 직접 가해지는 입력으로 기준 입력과 주 피드백 신호와의 신호와의 차로서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로서 오차를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편차라고 그래요. 편차. 제어공학에서는 오차라기보다는 편차라고 합니다. 제어 요소가 뭐라고 해서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제어 요소라고 합니다. 즉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꾸어 변환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어 요소라고 하는데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 조작, 제어가 됩니다. 제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어 요소, 조절부 뭐예요? 조절부는 제어 요소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에 보내는 부분. 조작부는 뭐냐? 조절부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꿔서 제어 대상에 주는 부분입니다. 조작량은 뭐냐? 조작부의 출력이죠.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제어 신호로서 제어 요소의 출력이 조작량이 됩니다. 외란은 뭐예요? 외란. 창문이라고 했죠? 제어량의 값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외부 신호. 창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은 우리가 제어 활동을 갖지 않는, 제가 여기 봐서 이까지를 제어 장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제어 활동이라는 거예요. 제어 활동을 갖지 않는 출력 발생 장치로 제어계에서 직접 제어를 받고 제어계에서 직접 제어를 받습니다. 검출부 뭐예요? 요거는 제어량을 검출하고, 제어량이 출력을 검출하고 입력과 비교하는, 그래서 검출부에는 비교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비교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제어량입니다. 제어량은 뭐냐? 제어를 받는 제어의 출력. 제어량은 완전히 마지막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 대상 출력이고요. 제어 편차. 목표값으로부터 제어량을 빼고, 그러니까 편차 앞에서 했죠? 동작 신호를 편차라고도 하고요. 제어 장치. 제어를 하기 위해 제어 대상에 부착시켜 놓은 장치인데, 제어 장치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토탈해서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대상은 제어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표를 만약에 외우고 계시면은 한결 더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제역의 분류가 있는데, 제역의 분류는 이겁니다. 보세요. 목표값 있죠? 입력 들어간 목표값이 정해져 있느냐, 변하느냐. 정해져 있느냐, 변하느냐. 혹은 이 제어량의 종류가 뭐냐, 뭐 온도냐, 전압이냐, 뭐 각도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동 제어계의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동 제어계 분류. 한번 볼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동 제어계 분류인데, 첫 번째, 보세요. 목표값. 네, 목표값 의한 분류입니다. 목표값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어량에 의한 분류입니다. 제어량에 의한 분류. 그러니까, 목표값 입력값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제어량 출력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냐면, 제어 동작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것에 의한 분류입니다. 교재 있죠? 목표값에 의한 분류,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럼 볼게요. 목표값에 의한 분류는, 목표값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이, 그 값이 변하는 값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값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치제어. 목표값이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추치제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치제어와 추치제어. 그럼 우리가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뭐예요?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자동 조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요것이 우리가 이번에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에도 똑같이 나눠지는데,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밀도, 농도, 온도. 우리 앞에서 에어컨 했죠? 온도는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프로세스. 밀도, 농도, 온도, 이런 약간 화학적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프로세스 제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제어. 자동 조정 제어 얘는 전기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뭐 전압을 얼마로 한다. 전류를 얼마로 한다. 뭐 전력을 얼마로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 조정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제어, 온도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목표값이 정해져 있고 전압 같은 것들도 목표값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 제어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하는 건데요. 보세요. 추종 제어. 뭔가를 따른다는 겁니다. 따른다. 그러면 프로그램 제어. 뭐 프로그램 한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죠. 뭐 1층 누르면 한 칸 오르고 2층 누르면 두 칸 오르고 뭐 탑층 누르면 꼭대기층 누르면 꼭대기까지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율 제어. 어떤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 목표한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온도 딱 몇 도, 그 다음에 전압 딱 몇 볼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온도, 유량 이런 화학적인 것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자동 조정은 뭐냐? 전압, 전류, 전기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추종 제어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쉽게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미사일. 내 제어를 하는데 뭐 예를 미사일 쏘는 겁니다.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적의 탱크가 여기 있다. 탱크가 여기 있다. 따라서 미사일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돼야 되겠죠. 그런 것이 추종 제어가 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공포 자동 평형 계기 추적 레이더 이런 거 군산 미사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프로그램 제어는 프로그램 쓴 거 우리가 뭐요? 뭐 엘리베이터. 네. 무인 열차. 이거 잘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무인열차도 그렇고, 뭐, 일반 가장 간단한 자판기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고, 우리가 음료수 나오면 음료수 누르고, 나오고, 이런 것들 있죠. 자판기 이런 것들이고. 비율 제어는 어떤 일정 비율 내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가장, 비율 제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어떤 일정 비율에 따라서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목표값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두 번째, 뭐요? 제어량. 제어량인데, 이 제어량은 앞에서 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 한 거예요. 보세요. 제어량이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서버기구. 서버기구는 앞에서 했던 이 추종 제어와라고 유사합니다. 방위, 각도. 예를 들어 얘는 로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버기구, 우리가 로버트 팔 이런 거 있죠. 뭐 관절을 딱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안에 서버 모터가 들어갑니다. 서버기구, 이것이 로버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프로세스, 여기 세 숫자 맞죠? 프로세스 뭐다? 프로세스 유량, 압력 이런 것들 있죠. 유량, 압력 그런 것들. 그래서 밀도, 농도, 온도, 압력, 유량, 습도, 화학, 물리 이런 것들이고 약간 뭐 화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동 조정. 자동 조정은 뭐냐? 전기와 관련된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량의 분류의, 종류에 의한 거, 제어량의 목적이요. 제어량에서는 서버 기구는 로버트. 그러니까 로버트니까 방위, 각도, 자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프로세스는 화학적인 거. 그래서 온도, 뭐 압력, 유량, 습도, 밀도, 농도, 약간 이런 것들. 자동 조정 기구는 전기적인 거, 속도, 전위, 전류, 힘, 주파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요거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어계 분류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동작에 의한 겁니다. 동작에 의한 거 보세요. 제어 동작. 그래서 보세요. 불연속 우리가 온 오프 동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아니면 오프에서 불연속이에요. 중간이 없이 온 오프입니다. 그래서 온 오프 제어계고 연속 제어계에서 보세요. 종류가 보세요. 비례, 미분, 그 다음에 적분. 비례, 뭐 비례는 비례, 미분, 비례, 적분이고 비례, 미분, 적분이에요. 우리가 비례는 그냥 입력을, 출력을 K배 한다는 겁니다. 몇 배? 만약에 입력이 1이고 출력이 3이다. 그럼 K는 뭐예요? 3이죠.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례 요소는 K가 돼요. K.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비례를 영어로 P라고 해요. 비례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K라고 합니다. K. 그럼 보세요. 미분은 뭐예요? 미분은 우리가 디퍼런셜이라고 하죠. 디퍼런셜에서 비례는 P라고 해요. 비례는 P, 미분은 PD가 됩니다. 디퍼런셜에서 D.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회로에서 미분은 우리가 뭐 KS, 미분 회로에 전달하면서 KS, 적분 회로에서 얼마예요? 뭐 S분의 K 이렇게 했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K에 1 플러스 TD S에 ZS 이렇게 돼요. 뭐냐면 미분 요소는 K배 해요. K배하고 TD 뭐예요? 얘는 TD라는 것은 미분 시간입니다. 미분 시간이고 S 우리가 라플라스 전달함수에서 그 S예요. 그 다음에 ZS가 뭐냐면은 동작 신호가 됩니다. 동작 신호. 유식하게 이렇게 해요. K를 비례 감도라고. 비례 감도. 몇 배냐? 그 다음에 ZS 얘를 우리가 동작 신호. 그러니까 이런 거 동작 신호가 들어가면 K배에서 1 플러스 TDS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D가 뭐냐면 D가 미분 시간이에요. 미분 시간이고 S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할 때 그 S예요. 그럼 적분은 뭐냐? P. 우리가 적분을 인티그럴 이렇게 얘기하죠. 인티그럴 해서 I입니다. I. 해서 얘는 K에 1 플러스 TIS
TIS분의 1의 ZS예요. 네. 즉 비례감도 곱하기 동작신호인데 적분은 TS분의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TIS I는 적분 신호란 겁니다. 미분 적분은 뭐냐? K에 1 플러스 미분 TDS 플러스 TIS 1의 Z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K배에서 동작 신호배를 한다는 거죠. 요거 계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요 공식을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은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비례 요소는 K, 그 다음에 미분 요소는 K의 1 플러스 TIS, ZS, K, 적분은 K의 1 플러스 TIS분의 1 곱하기 ZS, 미분 적분은 TIS분의 1 TD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 한번 볼게요. 더 많이 나온 건 이건데, 연속 성질에서 비례 요소는 그냥 입력을 몇 배에서 출력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출력은 입력 곱하기 몇 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제어에 이런 기능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잔류 편차, 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셋 혹은 오차가 발생하고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몇 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프셋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분은 있죠. 적분은 여기에서 비례 요소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오프셋 오차인데 그 오차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차를 제거하는데 그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시간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그래서 소공성이라고요. 소공성.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소공성이 길다. 이런 거. 그럼 그 소공성이 기니까 미분 요소에서 소공성을 우리가 짧게 해주는 겁니다. 시간을 짧게 해줘요. 근데 그 대신에 뭐냐? 다시 편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 요소는 굉장히 간단한데 오차가 생기는 거고 오프셋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오프셋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분 요소를 쓰니까 오프셋 오차는 개선되는데 시간이 늘어지더란 겁니다. 그럼 시간이 늘어지니까 미분 요소에서는 다시 시간을 빨리 해줄 수는 있는데 오차가 비례 요소보다는 작지만은 있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잔류 편차가 존재한다. 비례 제어는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는 미분 요소에서는 잔류 편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 얘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비분 적분, 비례 미분 적분 합니다. 그럼 얘는 오프셋도 없애고 오차도 없애고 소공성도 짧게 하고 속도도 빨리 해주는 것이 비례 미분 적분입니다. 소공성이 항상 잔류 편차를 제거한 제어계로 가장 안전적인 제어계입니다. 그래서 KGS는 요거 외우시면은 미분이나 적분이나 모두 해결이 되죠. 왜? 여기에 적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미분 들어가 있고 여기 ZS 동작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이론을 다 했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여기에서 문제가 이론 했으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용어가 중요하죠. 용어가 뭔지 딱 떠오르면 괜찮을 겁니다. 1번 다음 중 게로프 시스템 주된 장점이 아닌 것은 오픈루프입니다. 맞죠?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보정해 줄 필요가 있죠. 얘도 만약에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가죠. 나 구성하기 쉽고 나 구성 단가가 낮고 나 보수 및 유지가 간단합니다. 이번 피드백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야? 피드백 게로프 말고 페루프예요. 페루프. 피드백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비교와 검출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라번이고요. 3번 다음 요소 중 피드백 제어계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제어 장치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설정부, 기준 입력 요소, 조절부, 그 다음에 검출부 다 하는데 제어 대상은 뭐예요? 제어 대상은 제어부에서 직접 조정을 받는다고 했죠. 제어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제어 장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제어 장치가 뭐냐요? 우리가 기준 입력 요소부터 우리가 그
그 조작량까지 거기까지 전부 해서 제어 장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 대상 방은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4번 피드백 제어기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제어 요소가 뭐예요? 제어 요소는 조절부, 조작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절부와 조작부요. 그러니까 목표값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요소다. 목표값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한다. 얘는 기준 입력 요소죠. 기준 입력 요소. 나 조절부와 검출부가 아니죠. 다 조절부와 검출부, 조작부와 검출부 아니죠. 뭐 조절부와 조작부입니다. 나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동작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에서는 뭐 조작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답이 라번입니다. 5번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뭐예요?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제어 요소 뭐라고 했다? 조절부, 조작부가 제어 대상 방해 주는 건 뭐다? 조작량이죠. 조작량. 6번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 이 문제 반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맞죠?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 7번 다음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화시키는 거, 뭐 기준 입력 장치 설정부가 됩니다. 목표값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조작부. 뭐 갑은 틀렸거나 나번이 틀렸죠, 맞죠? 목표값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화하는 것은 기준 입력 장치고 조작부는 뭐냐? 조작량으로 바꾸어 제어 대상에 주는 것이 조작부죠. 그다음에 제어량을 설정값과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는 것을 검출장치, 검출기라고 합니다. 오차를 검출하는 거, 검출기. 제어량을 측정하는 검출단. 제어량이죠. 마지막 부분, 그 제어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검출단이라고 합니다. 8번, 제어장치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제어 신호로 제어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은 뭐라고 했다? 조작량. 이 그림 딱 떠오르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9번, 전기로의 온도를 9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전 온도계 지시값을 보면서 전압 조정기로 전기로의 인가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다. 이 경우 열전 온도계는 뭐예요? 열전 온도계는 뭐냐? 온도를 검출하는 겁니다. 맞죠? 온도를 검출하는 거. 900도씨가 됐나? 검출합니다. 800도씨네? 그럼 동작 신호와 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검출부라고 하는 거죠. 검출부. 10번. 인가 직류 전압을 변화시켜서 전동기 회전수를 800rpm으로 하려고 한다. 800rpm, 최종 목적이 800rpm이에요. 맞죠? 이 경우 회전수는 어느 용어 해야 됩니까? 800rpm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최종 목표값입니다. 맞죠? 목표값이기 때문에 제어량이에요. 제어량. 11번.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하는 것. 제어량을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건 뭐다? 정치 제어입니다. 맞죠? 우리가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것. 12번 온도, 유량, 압력 등의 프로세스 상태량 제어. 온도, 유량, 압력 프로세스 제어죠. 13번 다음 중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 온도, 유량, 압력. 그 다음에 자세는 뭐요? 서브기구죠. 자세는 서브기구입니다. 14번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것. 프로세스는 뭐다? 온도, 유량, 압력. 전압은 자동 조정. 주파수도 자동 조정. 장력, 장력도 힘이에요. 힘 자동 조정입니다. 15번 서버기구에서 직접 제어되는 제어량은 뭐냐? 서버기구는 로버트 팔이라고 보면 위치, 방위, 각도 이런 거죠. 따라서 위치, 각도 4번입니다. 16번 자동 제어의 분류에서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것은 서버기구, 프로세서, 자동 조정이 있고 추치는 뭐예요? 목표값입니다. 목표값에 의해 추치 제어, 추정 제어가 있습니다. 정치 제어가 있고 정치 제어, 추치 제어가 목표값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서버, 프로세서, 자동이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17번 연속식 압연기의 자동 제어. 우리 압연기 뭐예요? 압연기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롤러 같은 이런 거 있죠. 이래 갖고 여기 이만한 거 들어가죠. 이만한 거 들으면 얘가 돌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큰 철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아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아병이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출력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이 간격만 정해주고 힘만 일정하다고 하면 이 출력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치 제어입니다.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치 제어입니다. 18번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 제어량을 그것에 추종시키기 위한 제어가 뭐다? 보세요. 포인트가 이거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 시간적인 변화는 시간적인 변화인데 미리 정해진 시간적인 변화는 뭐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미리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1층 누르면 1층 한 칸 올라가고 3층 누르면 2칸 올라가고 뭐 3칸 올라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프로그래밍 제어가 됩니다. 19번 무조정 사인 엘리베이터 자동 제어 얘도 똑같이 프로그램 되어 있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20번 다음에 제어량에서 추종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추종 제어가 뭐예요? 뭔가 쫓는다?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니까 위치, 방위, 자세, 서버와 비슷하죠. 그래서 추종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건 유랑입니다. 유랑은 정치 제어, 정치 제어의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21번 열차의 무인 운전도 똑같이 프로그램 제어. 열차의 무인 운전 프로그램 되어 있다. 프로그램 제어. 22번 제어계 중에서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각도, 자세, 방향 등의 기계적인 출력을 목적으로 한 제어는 서버 기구 제어, 서버 모터 생각하시면 되고. 23번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입니다. 잔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미분 제어인데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발생하는 거. 따라서 얘는 우리가 비례 제어에서 처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 제어도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얘는 발생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24번 PI 제어 동작. PI는 뭐예요? 비례 적분이죠. 적분. 인테그럴 해서 I는 적분입니다. 공정제어에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가? 뭐다? 우리가 오프셋. 오차입니다. 오차. 오차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3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상 상태에서 오차가 발생해요. 정상 상태에서 오차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상 상태가 됐는데 그때 오차가 얼마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PI 제어 동작은 공정제어에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가? 정상 상태에서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정상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번 다음 중 불연속 제어계는 뭐냐? 온오프 제어. 온오프 제어 요거밖에 없습니다. 비례, 미분, 적분, 비례, 미분, 적분 이런 거 전부 연속 제어고요. 26번 PID 동작은 어느 것인가? PID 동작은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싸고 제일 성능 좋은 겁니다. 사이클링과 오프셋이 제거되고 응답 속도가 빠르며 안정성도 있다. 겁니다. 예, PID 동작은 가가 되고요. 계속해서 27번 볼게요. 27번. 지금 적분 동작인데요. 비례 적분 동작입니다. 우리가 비례 적분 동작에서 어떻게 돼요? K에 얼마? 1 플러스 TIS분의 1 ZS가 됩니다. 예, 대입을 하면 K가 얼마라고 했냐면 비례감도예요. 4 1 플러스 TI가 얼마? 적분 시간입니다. 4S분의 1이에요. 1. 그리고 ZS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보세요. ZT는 ET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라플라스 함수예요. ZS는 라플라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ZS를 바꾸면 얼마? ET를 라플라스 변하면 얼마다? ET는 얼마? S제곱분의 2가 되겠죠. T가 S제곱분의 1이니까 ET는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즉 ZT가 ET를 주어졌지만 ZS는 얼마? S제곱분의 2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S제곱분의 2. 그럼 계산하면 얼마? 이거 4죠, 4. 보세요. 약분하면 얼마? S분의 1이죠. S제곱분의 2를 하니까 얼마요? S제곱분의 8 플러스 S세제곱분의 2가 됩니다. 2. 그럼 요거 보기에 보시면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함수. 요 놈은 영라플라스 변화하면 얼마요? 예. 지금 여기서 라플라스를 모두 다시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막히시면은 회로 이론에 가서 라플라스 역변환 부분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얘는 얼마냐면 어떻게 4 곱하기 S제곱분의 하니까 요 놈은 영라플라스 변환 해보세요. 영라플라스 변환하면 일단 요거 합니다. 얼마? T의 제곱이죠. 맞죠? T의 제곱. 요는 얼마요? 8T죠. 8T. 뭐냐? S제곱분 8이 얼마요? 8 곱하기 S제곱분 1이죠? S제곱분 1은 T니까 8 곱하기 S제곱분 1하면 8T가 됩니다. 즉, 이 값은 T의 제곱 플러스 8T. 답은 가번이 됩니다. T의 제곱 플러스 8T. 예, 계속해서 28번인데, 28번은, 예, 간혹 한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28번과 29번은 간혹 한 문제씩 나오는데, 서버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서버 모터라고 하면 일단은 성능 좋고 비싸고 전기 기기 과목에서 종류 출제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정력전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로봇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도 와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저속이면 거침없는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속 천천히 움직이고 거침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딱 직류형 없고 교류형만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 모터는 직류 교류 모두 있습니다. 직류 교류 모두 있고, 급가속, 급감속이 용이해야 한다. 예. 로봇으로 생각하세요. 빨리, 가능하고, 빨리 감속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답은 답원이고요. 29번 다음 중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요소는 저 공학에서 가끔씩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우리 열전대라고 해서 자기학에서 제어백 효과로 배웁니다. 그 제어백 효과가 뭐냐? 두 금속에서 온도가 가운데 있죠. 온도를 주면은 거기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전압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열전대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나오고요. 차동 변압기는 변위를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치곤저항은 온도를 임피던스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광전지는 광이 빛이죠. 빛을 전압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를 광전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어공학 1장 시작했는데, 1장은 크게 수학적인 요소보다는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제어공학은 2장에서 시작하고요. 1장은 여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론을 쫙 해주시면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혹은 이론이 부담되신다고 하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1장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겁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2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